가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염기하고 산인데 같은 부피로 섞어서 수용액을 만든 후 그 수용액에다가 또 새로운 딴 걸 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에서 만든 수용액 20ml인데 이 수용액은 쟤하고 쟤를 같은 부피로 섞은 거예요. 무슨 말이죠? 얘 10ml, 얘 10ml를 합친 수용액이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해준 거죠. 이 20ml 안에 얘가 몇 ml씩인지 모르지만 같은 부피로 섞어도 되잖아요. 그럼 혼합이 20이면 각각 10씩 섞은 거지. 안 그래요? 이미 여기서 사실은 얘네들의 혼합 부피를 아예 주고 갔다는 거지. 이해되니? 그러면 얘네 10 섞었고 몰롱도가 X하고 Y잖아요? 우리 기억나? 몰롱도하고 부피가 있으면 몰롱도 곱하기 부피하면 그냥 몰수 아닙니까? 물론 밀리리터를 원래는 리터로 바꿔야 되지만 저 다 그냥 밀리리터로 생각하고 내가 몰롱도 곱하기 부피를 해서 이 안에 용질의 몰수를 구해보면 10x 몰이 든 거예요. 얘는 일가염기이기 때문에 이 안에 얘 10x 정확하게는 이제 제가 밀리리터를 썼으니까 10x 밀리몰이죠. 사실은 밀리몰이라고 생각하고 10x 밀리몰, 10x 밀리몰씩 나트륨 이온, 수산화 이온이 이만큼씩 들어있었고 얘는 10y 밀리몰의 A 이온에다가 20y 밀리몰의 수소 이온이 지금 들어있는 걸 합친 거예요. 왜냐면 이건 입가염기니까 A가 들어있는 몰수보다 수소의 몰수가 2배 많아야죠. 이해됩니까? 가수가 이가니까. 이렇게 섞어놓은 게 가수용액 20ml인 거예요. 여기다가 1번 뭔가를 또 섞었더니 봐라. 중성이 됐댄다. 근데 섞은 애는 얘 아니면 얘예요. 아니 그럼 한 놈은 넣었을 때 중성됐고 한 놈은 넣었을 때 염기성이 됐으면 상식적으로 나에서 둘 중에 누구를 넣은 거겠어요? HB를 넣은 거죠. 상식적으로. 여기에 Z몰롱도 HB를 넣은 거예요. 얘는 Z몰롱도 NaOH를 넣은 거고 그래야 이놈이 중성되고 이놈이 염기성 되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혼합수용액 가는 액성이 염기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가 Z몰롱도 누구를 섞은 거예요? HB를 섞어서 중성이 된 거예요. 몇 미리 넣었어요? 10ml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 안에 얘 몇 몰씩 몰롱도 곱하기 부피 10Z, 10Z 밀리몰씩 지금 들어간 거예요. 맞죠? 이렇게 섞었더니 중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봐봐. 중성이 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안에 수산화 이온 몰수랑 요 안에 수소 이온 몰수를 다 합쳤을 때 개수가 같아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서 식이 하나 나와요. 10x 수산화 이온 몰수는 수소 이온 몰수의 총합과 같다. 이게 1번식이 되는 거예요. 섞었더니 중성이래잖아요. 수소 이온 수랑 수산화 이온 수 같아야죠. 그리고 또 하나 밑에 있는 힌트요. 혼합수용액 속 모든 이온의 몰롱도 여러분 중화반응에서 몰롱도는 써먹기 힘든 힌트라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여기에 총부피를 곱해서 총 이온의 몰수로 바꾸시라 그랬어요. 근데 얘 총부피가 얼마예요? 20ml에 10ml 섞었으니 30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30을 섞으면 얘 실제 이 안에 총 이온이 몇 몰이 있는 거냐면 5, 이제 밀리몰이죠. 제가 지금 밀리리터 쓰고 있으니까 5 밀리몰이 있는 거예요. 이 총 이온의 몰수는 얘네들 싸그리 다 섞어서 빠진 거 빼고 남은 애들 다 합쳐갖고 저 몰이 나온 거예요. 근데 얘 어차피 중성이잖아요. 싹 섞으면 수소, 수산화 하나도 없고 저 안에 누구만 남아있어요? 구경꾼만 남아있어요. 그럼 이 안에 구경꾼 누구 있냐? 나트륨 이온 10X, A 이온 10I, 그리고 누구야? B 이온 10Z. 구경꾼 다 섞었더니 몇 밀리몰? 5밀리몰 된다. 이게 이 식이죠. 벌써 식이 2개 나왔죠. 그럼 마지막 놈을 이용하여 식 하나만 더 세우면 연립하면 XYZ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지막 놈을 어떻게 식을 세우냐? 얘도 똑같아요. 얘가 Z몰롱도짜리 누구니? NaOH였죠. 섞었어. 그럼 얘 이 안에는 지금 이온이 몇 몰씩 있냔 말이야. 20ml니까 몰롱도 곱하기 부피에서 20Z 밀리몰 있는 거예요. 이만큼씩. 그리고 나서 혼합수용액 속 총이온의 몰롱도합. 여기도 총부피를 곱해서 몰수로 바꿔봐요. 얘 총부피 얼마야? 20 섞었으니 40이죠. 총부피 40을 곱하면 9밀리몰이에요. 자, 이 안에 무슨 이온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단 구경꾼 싹 있어요. Na10X, 그 다음 A 이온 10I, 그리고
나트륨 이온 20Z 에서 지금 액성이 염기잖아요. 싹 섞었을 때 수산화이온과 수소이온에서 수소이온 싹 빠지고 남은 수산화이온 개수를 더해줘야죠. 여기다가. 맞아요? 지금 액성이 염기이기 때문에 수산화이온 10X와 20Z 10X 플러스 20Z의 수산화이온에서 수소이온 얼마? 20I 빼고 남은 수산화이온까지 싸그리 더했을 때 몇 밀리몰? 9밀리몰. 혼합수용 액소 총 이온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거는 구경꾼. 이거 이해돼요? 이거는 구경꾼 싹 더한 거. 그 다음 여기는 수산화에서 수소 빼고 남은 수산화이온 몰수 더한 거. 이렇게 싹 합쳤더니 9밀리몰이 나오더라. 이게 3식이에요. 요 세 개의 식을 정리해서 연립하시면 X, Y, Z 세 개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끝. 몰롱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어떤 식인지. 몰롱도가 있고 부피가 있으면 곱해서 이온의 몰수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돼요. 이가 이온일 때는 거기에 곱하기 2 해주는 거 조심하시고. 됐습니까? 하실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제가 4구 6을 안 풀어드렸나요? 야, pH 1이랬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이놈이 산이죠. 그러면 얜 지가 산이니까 요 pH 수소이온 몰롱도를 이용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이 HCl은 몇 몰롱도짜리다? 0.1몰롱도짜리 HCl이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려준 거죠. pH가 1이면 10의 마이너스 1제곱 몰롱도의 수소이온이 들어있다는, 그죠? 수소이온의 몰롱도가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거고, 이놈이 산이니까 결국 산의 몰롱도가 0.1이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pH를 이용해서 제 몰롱도를 그냥 간접적으로 알려준 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pH가 3이니까 얘의 몰롱도가 얼마라고? 10의 마이너스 3제곱 몰롱도, 즉 0.001 몰롱도라고 알려준 거예요. 얘네 둘의 몰롱도를 그냥 여기서 pH를 이용해서 알려주고 간 거예요. 그래갖고 얘 X밀리, 얘 Y밀리를 섞었어. 아니 산산을 섞었으면 당연히 섞은 후에도 산이긴 하겠죠? 몰롱도는 몰라도? 산산 섞었으니까 산인데, 여튼 이렇게 만든 이 수용액, pH는 모르지만 이 산수용액 10ml에다가 페노프탈라인 떨어뜨리고 중화적정을 싹 시킨 거예요. 뭘로? 이놈으로 중화적정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얘 몇 미리 들어가서 중화됐대요? 얘 5mm 들어가서 중화가 딱 됐다잖아요. 그러면 요 안에 들어있는 수소이온 몰수와 요 안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 몰수가 똑같아! 라는 뜻 아닙니까? 이온의 몰수 구하는 식. NMV 아니에요? 얘 NMV에 때려놓으면 몰수가 나와요. 자, 얘 1가 염기 곱하기 몰롱도 0.02 곱하기, 원래는 리터로 바꿔야 되지만 저 그냥 밀리몰 쓸게요. 여기 NMV 이꼴 NMV 양쪽 밀리리터 맞출게요. 그냥 얘 5를 그냥 넣을게요. 그러면 이 안에 수산화이온으로 몇 밀리몰이 있는 거예요? 5, 20, 0.1 밀리몰이 있는 거예요. 그럼 수산화이온만 이만큼 있었겠어요? 요 안에 수소이온도 똑같이 0.1 밀리몰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딱 중화 반응 시켜서 중화점에 도달을 한 거 아니에요? 그쵸? 아이고, 이 상태예요, 이 상태. 자, 근데 이 안에 수소이온이 얼마 있었는지 계산해봐요. 이렇게 곱하면 이 안에 들어있었던 수소이온 몰수가 나오잖아요. 0.1x 밀리몰. 그리고 얘 몇 몰 들어갔어요? y 밀리리터?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곱하면 또 0.001y 밀리몰. 이 안에 들어있었던 수소이온 몰수가 나오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여러분? 지금 요 안에 들어있었던 수소이온의 몰수 이만큼, 요 안에 들어있었던 수소이온의 몰수 이만큼 더해갖고 자, x 플러스 y, 얘네 총 부피가 이제 x 플러스 y 밀리리터겠죠? y 밀리리터를 만든 거예요. 이 안에 총 수소이온이 이만큼 있는 거지. 맞습니까? 여기까지. 근데 중요한 건 얘를 다 쓰지 않았단 말이죠. 여기서 만든 수용액 중에 10ml만 덜어서 썼다고요. 10ml만 덜어서 썼어요. 그러면 X 플러스 Y 밀리리터 있었는데 이 중에 10ml만 덜었으면 X 플러스 Y 밀리리터에서 10ml만 덜어냈으면 전체에 몇 분의 몇을 덜어낸 거예요? X 플러스 Y 밀리리터 중에 10ml만 덜었어요. 자,
몇 분의 몇을 덜어낸 거예요. x 플러스 y분의 10을 덜어낸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전체에서 x 플러스 y분의 10배를 덜어낸 거예요. 이만큼만 덜어내서 쓴 거라고요. 그러면 전체 안에 들어있는 수소이온 몰수가 이만큼인데 이 중에 x 플러스 y분의 10배를 덜어 썼으니 이 안에 들어있는 수소이온도 x 플러스 y분의 10배가 덜어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따라오고 있어요? 총 들어있는 수소이온 몰수가 이만큼이었는데 이 안에 x 플러스 y분의 10배만 덜어내서 썼기 때문에 내가 적정에 사용한 산수용액 안에는 0.1x 플러스 0.001y 곱하기 x 플러스 y분의 10배의 수소이온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였습니까, 여러분? 따라왔어요? 지금 저 따라오고 계시죠? 이 안에 들어있는 수소이온 수와 요 안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 수가 같아야 되는 거죠. 왜? 이만큼의 수소이온을 이만큼의 수산화이온으로 적정했더니 정확하게 중화점에 도달을 했잖아요. 맞습니까? 적값이 0.1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이 0.1이다를 놓고 xy 사이에 관계식을 구하면 몇 x는 몇 y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xy가 비율이 나오는 거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이쪽은 수산화이온의 몰수, 이쪽은 수소이온의 몰수 같다. 지금 이렇게 나왔죠. 됐어요? 한번 뒤에 해보세요. 자, 49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이 문제는 잘 보세요. 똑같아요. 처음 접근 방식은 똑같아요. 이 안에 수소이온 몇 밀리몰 들었어요? 이제 얘기해봐요. 이 안에 수소이온 몇 밀리몰 들었어요? 그냥 밀리리터 쓸 거니까. 10x 밀리몰 든 거 아니에요? 몰농도 곱하기 부피하면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나온다니까? 근데 얘는 어차피 1가산이니까 HCl이 10x몰이면 그 안에 수소이온도 10x몰 있는 거예요. 그죠? 수소이온이 10x몰 이 안에 들어있는 걸 밀리몰. 10x 밀리몰이라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에 물 넣어서 500ml로 만들었어. 500ml로 만들었다고 안에 들어있는 수소이온 몰수가 바뀌진 않아요. 이 안에 들어있는 수소이온 몰수도 여전히 10x인 건 같아요. 그쵸? 물 탔다고 이온수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근데 물 타놓고 어떻게 했어요? 덜었어요. 500ml를 다 안 썼단 말이에요. 몇 미리만 덜었어요? 30ml만 덜었어요. 이러면 안에 녹은 이온 몰수가 바뀌죠. 물 타면 안 바뀌지만 물 타고 덜면 바뀌죠. 자, 500ml를 30ml만 덜었으니 몇 분의 몇을 덜었어요? 50분의 3을 덜었죠. 그죠? 그러면 안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수도 50분의 3배 덜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은 얼마예요? 10x에 50분의 3을 덜었으니 5분의 3x 밀리몰에 밀리리터라고 썼네. 밀리몰에 수소이온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30ml. 이걸 갖고 지금 중화 반응을 시작한 거예요. 저만큼의 수소이온을 가지고. 맞죠? 여기까지 왔어요. 누구로 적정했어요? 0.3몰 농도 NaOH로 적정을 해서 문제는 자, 여러분, 이놈이 Vml 들어갔을 때가 딱 중화점이었어요. 중화점에서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몰수 같다. NMV 이꼴 NMV. 이 식을 쓰시면 돼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중화점에서 식을 하나 세워볼게요. 이 안에 들어있는 수소이온 5분의 3x, 여기 기준으로 5분의 3x 밀리몰. 수소이온 몰수는 중화적정에 사용한 염기의 수산화이온 몰수와 같다죠. 이 수산화이온 몇 몰 들어가는데 0.3몰 농도짜리 Vml 넣었으므로 0.3V 들어갔죠. 맞습니까? 여기서 지금 X와 V 사이에 식이 하나 나와요. 중화점 기준에서. 수소이온 몰수와 수산화이온 몰수 같아. 중화점에서. 문제는 자, 7.5ml 들어간 점은 아직 중화점이 아닌 거예요. 여긴 아직 중화점에 도달을 못한 거죠. 그럼 얘는 액성이 뭐예요? 얘는 아직 산이죠. 그리고 나서 Vml일 때 중화점에 도달했고 그거보다 더 집어넣었더니 이젠 중화점을 넘어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염기라는 거예요. 지금 점점점 NaOH를 많이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딱
중화점에서는 수소이온이랑 수산화이온 몰수가 같겠지만 우리 첫 번째 점 여기 A 가점이라고 할까요? 네, 가점 헷갈리나? 여기 1번 점이라 합시다. 1번 점 같은 경우는 아직 중화점에 도달을 못했죠. 그럼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몰수 중에 누가 더 많아요? 수소가 더 많았겠죠. 그래서 섞었지만 아직 수소이온이 남아서 산인점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요 1번 점 안에 수소이온은 얼마나 남아있어요? 1번 점 안에 남아있는 수소이온의 몰수를 한번 구해보면요. 원래 수소이온 몇 밀리몰? 5분의 3x 들어있었는데 여기다 염기를 부었잖아요. 얼마나 부었어요? 7.5ml 부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저 따라오고 있는 거 맞아요? 7.5ml 부었어요. 자, 여기에 넣어준 수산화이온 몰수를 빼면 남은 수소이온 몰수 나옵니다. 따라오고 있어요? 넣어준 수산화이온 몰수 몇 몰인데 0.3몰 농도짜리 7.5ml 들어갔으므로 0.3몰 농도짜리 몰농도 곱하기 부피 7.5 하시면 요거는 원래 들어있었던 수소이온의 몰수, 요거는 넣어준 수산화이온의 몰수. 지금 NMV에서 나온 거예요. 1가 염기니까 1가는 지금 생략된 거예요. 몰농도 곱하기 부피. 이렇게 계산하면 이 수용액 속 남은 수소이온 몰수가 나와요. 그죠? 남은 수소이온의 몰수가 나와요. 계산해보면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리고 2번 점 좀 보세요. 제가 여기를 2번 점이라 할게요. 중화점 넘어간 점. 여기는 염기예요. 그러면 누가 남아있어요? 수소, 수산화 중에? 수산화가 남아있어요. 그럼 이 점에 남아있는 수산화이온 몰수는 넣어준 수산화이온 몰수에서 들어있었던 수소이온 몰수를 빼면 되죠. 그럼 남은 수산화이온 몰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넣어준 수산화이온 몇 몰이에요? 0.3몰 농도짜리 45ml 들어갔어요. 그러면 2번에서 남은 수산화이온의 몰수는 NMV 공식 때려넣어서 1가 염기 곱하기 0.3몰 농도짜리 곱하기 아까 몇 밀이요? 45ml. 45ml. 이게 내가 넣어준 수산화이온 몰수예요. 빼기 이 안에 수소이온 몇 몰 있었어요? 5분의 3x. 이건 바뀌지 않잖아요. 5분의 3x. 이게 이 안에 들어있었던 수소이온 몰수. 빼면 뭐가 나와요? 이 수용액 안에 남아있는 수산화이온의 몰수가 나와요. 이렇게 계산하면 맞습니까? 여기까지. 왜 내가 이걸 계산할게요? 여러분 문제 힌트가 뭔지 알아요? 얘의 pH가 A고 여기 pH가 14-A면 여기 pOH가 얼마예요? A라는 얘기잖아요. 이 점의 pH랑 이 점의 pOH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안 그래요? 자, 근데 이 점의 pH와 이 점의 pOH가 같은데 pH는 수소이온 몰 농도에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점의 수소이온 몰 농도와 요 점의 수산화이온 몰 농도가 같다. 이 뜻 아닙니까? 자, 우리 이 점의 수소이온의 몰수를 알아요. 이 점의 수소이온의 몰수. 1번 점에 여기다가 이걸 전체 부피로 나누면 이 점의 수소이온의 몰 농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2번에 남은 수산화이온의 몰수를 알아요. 얘를 2번 점의 총부피로 나누면 2번의 수산화이온 몰 농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1번의 수소이온 몰 농도와 2번의 수산화이온 몰 농도가 같아야 되잖아요. 이해했어요 지금? 자지 말라고. 그럼 봐라. 얘 이 안에 남아있는 총 수소이온의 몰수 5분의 3x 마이너스 0.3 곱하기 7.5 한 걸 총부피로 나눠요. 얘 총부피 얼마예요? 30ml에 염기 7.5ml 더해졌으니 37.5예요. 이걸 총부피로 나눠요. 이러면 이게 1번 수용액 안에 수소이온의 몰 농도가 되는 거예요. 수소이온의 몰수를 총부피로 나눈다. 이거하고 2번 수용액 안에 총 남아있는 수산화이온 몰수 여기 있잖아요. 0.3 곱하기 45 마이너스 5분의 3x. 이거를 2번 수용액의 총부피로 나누면요. 총부피 얼마인지 알아요? 30ml에 45ml 섞었으니 75ml예요.
나누면요. 여기까지가 2번 수용액 안에 수산화이온의 몰 농도가 되는데 이 두 개가 같아야 돼요. 왜? 쟤네 pH랑 여기 pOH가 같다잖아요. 즉 여기 수소이온 몰 농도와 여기 수산화이온 몰 농도가 같다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차피 이게 약분이 돼갖고 얘가 2가 되고 양변에 2를 곱하면 이거 싹 없어지고 이쪽에 2 곱하고 요쪽 괄호에 2 곱한 거랑 요쪽 괄호 값이 같다가 돼요. 이거 계산하시면 X 나와요. 이해했어요? 이거 계산하시면 X 나오고 요 X를 아까 요 식에다 갖다 때려 넣으시면 V까지 나와요. 그럼 이 문제는 끝난 거예요. 그럼 요 용액의 pH는 X 구해가지고 이 자리에 집어넣어서 이걸 아예 수소이온 몰농도를 계산해갖고 마이너스 5고 취하시면 pH 나오잖아요.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할 수 있겠어요? 자, 지금 이 문제는 풀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뭘 짚고 가셔야 되냐면 1번 NMV = NMV는 중화점 E만 쓸 수 있어. 중화점이 아직 아니야? 그럼 많은 쪽 NMV 빼기 적은 쪽 NMV를 하면 남은 수소나 수산화이온 몰수를 구할 수 있어. 이걸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 pH와 pOH가 같다는 건 수소이온 몰 농도와 수산화이온 몰 농도가 같다는 뜻이구나. 이 두 가지만 여기서 기억하시면 돼요. 문제를 다 풀어내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했어요? NMV = NMV는 어디만 쓸 수 있어요? 중화점에 도달했을 때만. 풀어보실 수 있겠습니까? 자, 기출유형 A라고 돼 있는 문제들 중에 앞장은 되게 쉬워요. A 파트는 쉽고요. B도 쉽고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페이지가 있어요, 여러분. 4페이지로 한 번만 가볼까요? 4페이지. 4페이지에 14번 그래프만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볼 거예요. 4페이지 14번을 왜 볼 거냐면 이가짜리가 지금 포함된 문제라서 그런데 염기 NaOH 10ml에다가 이가산 H2A, 이가산 H2B를 순서대로, 그러니까 H2A 먼저 좀 넣고 그 다음 H2B 넣어갖고 중화 반응을 시킨 거예요. 근데 딱 봐도 여기가 중화점 아닙니까? 일단 중화 반응 그래프가 꺾이는 점이 중화점이거든요. 여기가 중화점인데, 자 여러분, 도대체 어디까지가 H2A가 들어갔고 어디부터 H2B를 넣은 것일까요? 기억선지를 보시면 중화점에 도달하기 전, 그러니까 여기 전이죠. 중화점 도달하기 전까지 이미 두 종류의 산을 다 넣었답니다. 이걸 어떻게 판단해요? 중화점에 도달하기 전까지 산 두 종류를 다 넣었을 거래요. 어떻게 알죠? 어디까지 A가 들어가고 어디부터 B일까요? 자, 물론 이제 굉장히 드문 케이스로 요 A산하고 B산이 농도가 같을 수도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중화점 전에 어느 한 중간까지 A 넣고 그 다음부터 이제 B를 넣었다 치면 그래프가 이렇게 기울기가 일정하게 갈 수가 없어요. 중간에 산 종류를 바꾸면요, 내가 지금 1가에 2가를 넣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기억하죠? 1가 염기가 있는데 1가 염기가 있는데 내가 여기에 2가산을 집어넣으면요, 예를 들어 이거 두 개 물되어 빠지고 A 하나 들어오기 때문에 중화점까지 이온수가 줄어요. 근데 다른 이가산을 중간에 바꿔서 넣으면요, 줄어들면서도 그래프 기울기가 중간에 한번 변해야 돼요. 이렇게 일정하게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산의 종류가 바뀌었을 때. 그래서 중화점 전까지도 기울기가 일정하고 중화점 이후에도 기울기가 일정한 것으로 보아 딱 중화점까지 A산이 들어갔고 중화점 이후에 B산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타당하다는 거죠. 그래프의 기울기가 전후로 일정하니까.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중화점까지는 누가 들어갔어? H2A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H2A가 V부터 3V까지, 즉
H2A 2V ml 들어갈 때 이온수가 얼마나 줄었나 좀 보세요. 얘 2V 들어갈 때 이온수가 11N에서 9N으로 줄었어요. 2N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2N. 이해돼요? 이온수가 2N 줄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가산 같은 경우 지금 염기에 이가산 넣었잖아요. H2A 한 덩어리 넣었더니 총 이온수가 4개에서 3개로 하나 줄었죠. 이가는요 중화점 도달할 때까지 얘를 N개 넣으면요 이온수도 N개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요. 오케이? 얘를 N 덩어리 집어넣으면 이온수도 N개 줄어요. 이가의 특징이에요. 중화점까지. 그러면 여기서 11N에서 9N으로 2N 줄었어요. 얘 2V ml당 2N 줄었다는 건 2V ml당 얘가 2N 덩어리 들어있었다와 같은 의미예요. 2N 덩어리 넣으면 이온수도 2N개 주는 거예요. 그러면 2V ml당 요게 2N개가 들어있는 거니까 덩어리로 2N이니 A 이온으로 2N개, 수소 이온으로는 4N개가 들어간 거예요. 2ml당. 덩어리로 2N이 들어간 거니까. 이해돼요? 이가짜리는 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N개 넣으면 이온수가 N개 줄어요. 그럼 이온이 2N개 줄었어요? 덩어리도 2N 덩어리 들어간다. A 이온 2N, 수소 이온 4N 들어가서 중화됐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몇 밀리당? 2V 밀리당. 그럼 여러분 보세요. 2V 밀리에 2N개가 들어온 관계면 V 밀리엔 얼마가 들어왔겠어요? N개가 들어왔겠죠. 그러면 여기서 감소한 이온수도 N개예요. V 밀리 넣었을 때. 그럼 원래 처음에 총 이온은 12N개 들어있었던 거예요. 하나 더 중화 안 됐을 때는. 주의할 점은 이게 총 이온수예요. 총 이온수로 12N개가 들어있었다는 건 얘가 6N, 얘가 6N, 원래 합쳐서 이렇게 12N이 있었던 수용액이었다라는 뜻이겠죠. 됐습니까? 이온수니까 구경문 포함이에요. 그래서 중화점까지 이렇게 가고 중화점 이후부터 뭐로 바뀐 거야? H2B로 바뀐 거예요. 근데 H2B를 넣을 때는 이제 빠지는 게 없죠? 중화점 끝났으니까. 그럼 얘 Vml 들어오니까 이온수가 얼마 늘었나 보세요. 9N에서 15N으로 6N 늘었다고요. 6N. 얘는요. Vml당 이온수로 9N이 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온수로 9N이면 덩어리로는 몇 N이 든 거예요? 3N이 든 거죠. 덩어리로 3N 덩어리 있어야 한 덩어리당 이온이 3개니까 이온으로는 9N이 늘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중화점 이후부터 물대어 빠진 게 없기 때문에 들어온 이온수 그대로 싹 증가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2V당 2N, 다시 말하면 Vml당 N개 들어있는 애거든요. 얘는 V당 N, 얘는 V당 3N. 얘네들의 몰롱도 비가 나오는 거죠. 1대3짜리네요. 그죠? 몰롱도는 덩어리로 계산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이게 이가짜리를 넣었을 때의 특징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A와 B의 몰롱도 비는 1대3 이해되고요. 요게 이제 니은선지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디귿선지 같은 경우는 첨가한 용액의 부피가 2V와 4V 이건 다 써보셔야 돼요. 첨가한 용액이 2V면 그래프상으로는 이제 여기 중간이거든요. 2V. 그러면 누가 2V 들어왔을 때냐? A 산만 2V 들어왔을 때. 얘가 V당 N개씩 들어있으니 2V 들어있으면 2N, 4N 이렇게 들어온 관계죠. 그러면 쟤네 원래 수용액 안에 이거 6N, 6N 있었는데 얘가 2N, 4N 들어온 점이니까 이 중화 반응에서 지금 요 점에는 누가 몇 N씩 남아있겠구나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4Vml가 들어왔다는 건 요 점이에요. 요 점. 중화점 찍고 얘 여기까지 들어온 이 점. 그럼 요 점에서는 얘가 Vml당 3N개, 이온으로는 3N, 6N 들어온 거니까 이 안에 누구 몇 N 남아있다. 다 계산 가능하죠? 써보셔서 음이온 누가 더 많은지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괜찮죠? 괜찮죠? 요렇게. 요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가 좀 특이하고 다른 문제들은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요거는 기억나시죠? 이거 풀 게 아니라 우리 만약에 문제에서 물 분자수를 주면
물 분자수는 어느 쪽을 따라간다? 적은 쪽을 따라가고. 혼합 수용액 속 총이온수를 주면 총이온수는 많은 쪽을 따라간다. 물론 일가 섞었을 때 얘기지만 그거 기억나죠? 그것만 기억하셔서 푸시면 돼요. 요거는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여기 뭐 물 분자수, 이온수 이런 기본 문제들 되게 많아요. 자, 저는 7페이지로 갑니다. 7페이지. 자, 7페이지 12번 갑시다. 7페이지 12번. 이거 한번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저랑 예전에.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중화반응에서 몰롱도는 이용해 먹기 힘든 인수다. 몇 번 얘기하죠? 일단 몰롱도를 줬으면요. 여기에 총부피를 곱해갖고 총몰수를 일단 바꿔봐요. 이게 몰롱도가 3인데 총부피가 다 합쳐서 50이잖아요. 그러면 3 곱하기 50을 해. 그럼 총 이온수가 150. 이게 이제 총 나트륨 이온과 수소 이온의 합이 150개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아니 액성이 중성이래잖냐. 이 안에 수소 이온이 없을 거 아니냐? 나트륨 이온만 150개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하 이 안에 Na 풀이 150개 들어있었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알죠? 이렇게 표가 있는 문제는 옆에 이온수 다 적어줘야 문제가 풀리는 거. 혼합했을 때 나트륨 이온이 150개면 섞기 전에도 150개지 뭘.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OH도 150개 들어있었겠지. 어머 액성이 중성이래. 그럼 이 안에 수소 이온도 150개 있었구나가 되는 거예요. 염화 이온도 150이죠. 안 그래요? 이게 적혔으면 벌써 반은 풀린 거죠. 나머지는 부피에 비례해서 갈 텐데. 안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나는 염기가 절반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NA가 75, OH도 75 이렇게 들어있었을 거예요. 자, 근데 섞어놨더니 산이 됐고요. 이것도 몰롱도잖아요. 아이 써먹기 힘들다니까요. 몰롱도 곱하기 총부피 하셔서 몰수로 바꿔요. 25ml. 그러면 이걸 곱하면 6, 5, 30, 6, 22 여기도 150. 나트륨 이온과 남은 수소 이온 합쳐서 150인 거네요. 나트륨 이온이 75. 그러면 여러분 이 안에 수소 이온은 원래 몇 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150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브로민화 이온도 150이 있었겠죠. 이렇게 가는 거야. 끝났죠? 그 다음은 이온수의 부피에 비례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자, 다를 이제 다 적어요. 이 안에 수소 이온 30ml에 150이니까 10ml에 50. 15ml에 150이니까 10ml당 100. 합쳐서 이 안에 수소 이온만 150이에요, 일단. 자, 수산화 이온은 내가 모르겠는데 얘가 액성이 염기예요. 자, 곱하기 총부피 하겠습니다. 20 플러스 X가 총부피군요. 얘는 염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 안에는 뭐는 없냐면 수소 이온은 없어요. 이게 100% 나트륨 이온의 몰수잖아요. 이 나트륨의 몰수 어디서 왔어?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서. 이 안에 Na 플러스가 몇 개 있었는지 모르지만 섞은 후에도 이만큼, 섞기 전에도 이만큼. 5 곱하기 20 플러스 X개가 원래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근데 이 나트륨 이온은 보세요. 여러분, 요 NaOH는요. 10ml당 나트륨 이온이 75개씩 들어있는 애예요. 그럼 1ml당은 나트륨 이온이 몇 개 들었어요? 7.5개 들었죠. 그런 걸 Xml 넣었죠. 그럼 나트륨 이온 몇 개 들어왔어요? 7.5X개 들어왔죠. 이게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X 나오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몰롱도의 부피를 곱해서 항상 개수로 바꿔서 푸셔야 돼요. 이해했어요? 그 다음은 푸실 수 있겠죠? 해보세요. 이거 되게 단골 유형이에요. 이 원래 모의고사 기출을 그대로 갖고 온 건데 여기 푸시다 보면 똑같은 문제가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연습용 삼아 한번 다 풀어보세요. 오케이. 그리고 13번. 제가 이 문제는 어려워서가 아니라 예전에 수험고에서 이걸 그대로 낸 적이 있어요. 그대로 나왔었어요. 이 문제가. 여러분 이것도 몰롱도잖아요. 지금. 염화이온 몰롱도와 그리고 여기 수소와 수산화의 몰롱도 합으로 돼 있지만 두 이온이 동시에 들어있을 수는 없으므로 사실 둘 중에 하나의 몰롱도인 거예요. 수소면 수소, 수산화면 수산화. 그죠? 두 개가 같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염화이온 몰롱도 2분의 1 여기는 5분의 1 근데
얘의 양은 사실 고정이에요.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염화이온 몰수나 여기 들어있는 염화이온 몰수나 사실 총량은 같은 거죠. 근데 몰 농도가 왜 이렇게 다르냐? 부피가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즉 첫 번째 수용액과 세 번째 수용액의 부피비가 5대 2라는 얘기가 되죠. 아니구나. 부피비가 2대 5라는 얘기가 되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 부피가 얼마인지 알아요? 10ml에 40 들어갔으니 총부피 50이에요. 그럼 여기 총부피가 얼마라는 소리예요? 21이라는 소리잖아요. 총부피가 20이면 X가 얼마예요? 10인 거죠? 10ml에 10ml 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그래서 그만 자라. 이 몰농도 쓰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몰농도 2분의 1의 총부피 20이니까 곱하면 10개 즉 CL-의 개수가 그냥 10개인 거예요. 얘가 10개로 시작한 거예요. 애초에. 그래서 쭉 CL-는 10개 고정이란 얘기죠. 여기도 5분의 1의 총부피 50이니까 곱하면 CL-는 여전히 10개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여기도 당연히 CL-는 그대로 10개죠? 구경꾼은 개수가 안 바뀌잖아요. 그럼 CL-10개 이걸 총부피로 나누면 기억. CL-의 몰농도 기억이 나옵니다. 얘 총부피 얼마예요 여기? 30이에요. 그죠? 그럼 얘는 30분의 10? 이 값은 3분의 1이구나. 총부피분의 CL-개수. 이렇게 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경꾼의 몰수는 변하지 않아. 근데 몰 농도가 주어졌어? 부피를 곱해서 몰수로 바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얘는요. 아니 상식적으로 여기서 빵이 됐으면 이놈이 중성 아니에요? 수소도 수산화도 없다는 얘긴데? 그럼 여기는 염기잖아요. 산성, 중성, 염기성. 이게 남은 수산화이온의 몰수잖아요. 그죠? 그럼 남은 수산화이온의 이게 몰 농도니까 곱해서 몰수로 바꾸면 여전히 얘도 10개라는 얘기죠. 지금 몰 농도가 같으니까 안에 몰수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가 왜 10개겠냐고요. 얘 10개랑 반응해서 물이 되어 빠지고도 10개가 남은 거니까 여기는 사실 수산화이온 20개가 들어온 거죠. 40ml당 20개? 그럼 끝났죠 뭐. 나머지 부피에 다 비례해서 수산화이온 개수 따져갖고 Y까지 구해주시면 끝나요. 괜찮죠? 할만하죠? 이게 이 표가 그대로 수험고 기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까지 했던 문제들의 공통점. 그만 쳐자고. 아니 안 서. 안 자고 있어? 미안해. 니 거기 위치가 안 좋아. 니 안경에 빛이 반사돼서 눈을 감은 것처럼 보여. 그게 아니라 머리가 들어가지고. 좀 잘라라. 자를 시간이 없어. 아니 뭐 얼마나 바쁘시면 머리 자를 시간도 없어. 나머지는 한번 풀어보세요. 왜 14번 같은 것도 아까 여기 비율 나와 있죠? 아까 그 우리 원그래프 문제 푸는 것처럼 비율 나와 있는 문제는 이게 무슨 이온인지 잘 보시면 이온 기호가 달라요. 기호가 같은 애들은 같은 이온이라 생각하시고 요 수비를 만족하면서 요 부피에 맞춰갖고 숫자, 기호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중화적정, 아이고 이거 봐라. 똑같은 것 또 있죠? 한번 풀어보세요, 다시. 중화적정하고 중화반응이 섞여 있고요. 10페이지에 요 12번은 지우세요. 요건 좀 오바야. 10페이지 12번은 X. 이게 3가짜리가 들어가는데 3가까지는 솔직히 안 나와요. 이건 좀 오바. 여기까지는 안 푸셔도 좋고요. 10페이지 12번은 지우시고 풀어보고 싶으시면 뭐 푸시는데 어려운 건 아닌데 계산이 좀 지랄 같아서 요건 뺄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14번. 정신 좀 차려줄래? 여러분 14번 문제가 중화반응과 pH의 혼합 형태. 제가 요 문제를 나중에 비슷한 유형을 한번 좀 더 뽑아드릴게요. 그 수험고가 저거를 좋아해요. 저 뭐지? 완자를 되게 좋아해요. 완자. 근데 이 문제가 완자에 매년 실리거든요. 요 유형이 지금 살짝 문제를 바꿔놓은 건데 여러분 이 표가 나오면 뭐부터 하셔야 돼요? 뭐부터 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되죠? 액성 결정해야죠. 액성 결정. 액성 결정을 해야 이놈이 무슨 이온인지를 따지죠. 근데 너무 친절하죠. 얘 pH가 있어요.
아니 나가 pH 1이래잖아요. 섞었는데 pH 1이에요. 섞었는데 산인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산인 게 확정. 그럼 가의 액성은요? 무조건 산이죠. 염기의 양이 나보다 적은데. 그쵸? 가가 산인 걸 이미 여기서 알려줬어요. 그럼 잘 봐요. 이 안에 이온은 세 종류 뭐뭐뭐 있어요. 산이니까 얘 없고 A, H, NA 딱 세 종류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2, 3, 4 중에 누가 A고 누가 H고 누가 NA인지를 찍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 찍을 때 저번에 팁 하나 드리지 않았어요? 가운데 놈을 이가짜리로 찍어라. 그래서 얘를 A, E 마이너로 찍으면요. 얘가 3개 들었어. 그러면 수소이온이 6개 들어있었단 얘기죠. 근데 만약에 나트륨 이온이 2개 들어왔다 칩시다. 그럼 얘 6개 중에 2개 빠지고, 왜냐면 수산화이온도 2개 들어왔을 테니까 2개 빠지고 4개 남아서 2, 3, 4가 딱 나와요. 그래서 이게 NA가 둘, NA 풀이 둘, 여기 그냥 여기다 씁시다. 이런 경우도 하나 가능하지만 이게 2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게 문제예요. A가 3개 들고 수소가 6개 들었는데 NA랑 OH가 각 4개씩 들어와가지고 얘 물대어 빠지고 얘가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어. 이렇게 해도 2, 3, 4가 돼요. 2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1번 경우가 맞는지 2번 경우가 맞는지 판단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판단해요? 1번이 맞는지 2번이 맞는지. 이거 판단하시라고 준 힌트가 3번 힌트예요. 그 달을 보시면요. 산의 양은 고정이고 염기만 몇 배 됐어요? 4배 됐죠. 만약에 이게 1번 경우가 맞다면, 가정이에요. 1번 경우가 맞다면 산은 그대로고 염기만 4배가 돼서 A, E-3개, 수소 6개는 고정, NA가 몇 개 나와야 돼요? 2개에서 4배 됐으니까 8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OH도 8개 들어와서 이거 싹 빠지고 얘 2개 남아서 2대 3대 8. 이게 비율이 딱 맞죠. 근데 만약에 이걸 2번이라고 가정하고 염기를 4배를 하잖아요. 벌써 그럼 수소이온과 산화이온이 16개가 나와요. 그럼 B가 안 맞죠. 아, 이건 안 되는구나. 두 경우의 수 중에 누가 맞는지를 판단해보라고 지금 달을 준 거예요. 달을.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1번 경우가 맞다는 걸 내가 확인했어요.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이 가는 부피가 Xml당 A이온과 수소이온이 3개, 6개 들어있는 수용액이었고요. 나는 20ml당 NA와 OH가 몇 개씩? 2개씩 들어있는 수용액인 거라. 얘는 Xml당 3, 6, 얘는 20ml당 둘둘 들어있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이 됐어요. 따라왔어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몰롱도가 나와요. 여러분, 얘 몰롱도 부피분의 덩어리. 여러분, A가 셋, 수소가 6이면 이거 덩어리로 몇 덩어리예요? 3덩어리. 하나짜리 이온수가 곧 덩어리 수죠. 얘 Xml당 3덩어리 들어있는 비율이에요. 그럼 봐봐요. 몰롱도는 부피분의 이온수, 입자수 아니에요? 얘 Xml당 3덩어리 들어있는 비율일 때 몰롱도로 0.3인 거예요. 그러면 염기는 20ml당 2덩어리 들어있는 거잖아요. 20ml당 2덩어리 들어있으면 몰롱도가 얼마니? Y 몰롱도. 식이 여기서 하나가 나와요. 이게 1식이에요. 얘네 수용액의 몰롱도에서 식이 나왔어요. 아! 산은 Xml당 3덩어리. 염기는 20ml당 2덩어리. 몰롱도가 0.3하고 Y라 그랬으므로 여기서 식이 하나 나온다. 하나 더 있어야겠죠, 식이? 미지수가 2개니까? 어디서 나와요? 우리 아직 안 써먹은 힌트! pH가 1이다. 여러분, 이거 아까 우리 숙제에서 풀어드렸던 거랑 완전 비슷해요. 혼합 수용액 pH가 1이야. 즉, 이 수용액은요, 수소이온 몰롱도가 0.1 몰롱도야 이 소리잖아요. pH가 1이라는 게. 안 그래요? 그럼 수소이온 몰롱도에다가 곱하기 총부피를 하면 요 혼합 수용액 속 수소이온 총 몰수가 나오죠. 그쵸? 근데 혼합 수용액 속 수소이온 몰수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안에 들어있었던 수소이온 양에서 염기 안에 들어있던 수산화이온 빼고 남은 몰수죠. 이게 지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산 안에 들어있었던 수소이온이 몇 몰인데요? 얘 몰농도 얼마짜리야? 0.3짜리예요. 여기다 식을 세워볼게요. 몰농도 0.3 곱하기 NM 이온수 공식 NMV 이가산 곱하기 몰농도 0.3 곱하기 부피 X 여기 부피 X잖아요. 이게 요 안에 들어있었던 수소이온의 양이죠. 물론 이제 밀리몰이에요. 밀리리터로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넣어준 수산화이온 빼면 남은 수소이온 몰수가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넣어준 수산화이온이 몇 몰이에요? 예. 1가염기 곱하기 몰농도 Y 부피 얼마 들어갔어요? 40ml. 이게 내가 넣어준 수산화이온의 몰수예요. 이렇게 했을 때 수용액 속 남은 수소이온 몰수가 나와야 되는데 남은 수소이온이 몇 몰이야? 수소이온 몰농도 곱하기 총부피를 하시면 되죠. 수소이온의 몰농도 곱하기 총부피 X 플러스 40 이게 수용액 속 남은 수소이온의 몰수가 돼요. 수소에서 수산화 빼서 남은 수소이온 몰수 요게 이 식. 자, 두 식을 연립합니다. X와 Y가 나오면 이 문제는 끝. 이해됐어요? 이 15번 문제는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의 총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이러한 산에다가 염기를 넣어서 중화를 시키겠다 이거예요. 근데 산은 하나고 염기가 둘이잖아요. 얘를 산을 10ml 넣고 1번은 NaOH로 2번은 KOH로 이제 각각 따로따로 중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1번 NaOH로 중화시킨 결과가 이건 2번 KOH로 중화시킨 결과가 밑에 건 이제 이렇게 두 개를 따로 준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보시냐면 이게 나중에 볼 기회가 있겠지만 모의고사 그 마더턴 기출에도 이런 유형이 있는데 봐봐요. 이게 1번 NaOH로 중화시킨 시험관이에요. B컵. NaOH 2V 넣었을 때랑 3V 넣었을 때 안에 남아있는 지금 산에다가 염기 넣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서 수소이온수가 줄겠지만 어쨌든 2V, 3V 넣었을 때까지는 수소이온이 있긴 있었단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산이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 수소이온은 염기랑 중화돼서 물이 되어 빠지고 남은 수소이온의 몰농도가 지금 이만큼이라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몰농도는 못 써먹는다니까요. 그러면 이 안에 남아있는 수소이온의 총 양이죠. 양. 몰. 총 양을 한번 계산해보면 수소이온 몰농도 곱하기 총부피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요점 총부피 얼마? 2V야? 조심하셔야죠. 2V는 첨가된 거고 얘 어디 갔니? 각각 10ml. 얘 10ml에 2V를 더한 거기 때문에 얘는 10 플러스 2V예요. 총부피가. 그래서 수소이온 몰농도 구해내다가 10 플러스 2V를 곱하면 이 안에 남은 수소이온 총 몰수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밀리몰이지만. 그리고 얘는 몰농도 곱하기 총부피 10 플러스 3V죠. 이렇게 하면 남은 수소이온 총몰수. 물에서 빠지고 남은 수소이온 몰수가 지금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 염기 하나도 안 넣었을 때 염기 하나도 안 넣고 산만 있었을 때 수소이온이 원래 몇 몰 있었냐면요. 얘 처음에 준 힌트를 보시면 12N 몰농도짜리 10ml예요. 그럼 이 안에 수소이온은 몇 몰 있었어요? 원래? 얼마요? 자, 이가산이죠. 240N이죠. 조심하셔야 돼. 이가산이잖아요. NMV잖아요. 원래 이온수는. 이가산 곱하기 몰농도 곱하기 부피에서 수소이온이 원래 240N으로 시작한 수용액이에요. 그럼 봐봐요. 원래 수소이온 240N이 있었는데 NaOH를 이만큼 넣었더니 이만큼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수소이온 240N에서 물돼서 빠지고 남은 수소이온 9N 곱하기 10 플러스 2V를 했을 때 원래 수소이온에서 남은 수소이온을 빼면 뭐가 나오죠? 물이 되어 날아간 수소이온 수가 나오죠. 맞습니까? 근데 물이 되어 날아간 수소이온 수는 내가 넣어준 수산화이온 수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넣어준 수산화이온 수만큼 물이 되어 빠진 거 아닙니까? 즉 이거는요. 원래 있었던 수소이온에서 빠지고 남은 걸 뺐더니 나간 수소이온 수. 즉 넣어준 수산화이온 수가 이만큼인 거예요. 2V 들어갔을 때. 그리고 얘 3V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240N의 수소이온이 있었는데 3V 넣고 남은 수소이온 수를 빼주면요. 이게 얘 3V 들어갔을 때 물이 되어 빠진 수소이온 수이자 내가 넣어준 수산화이온 수와 같죠. 그러면 요거는 이만큼 넣어준 수산화이온수, 이거는 이만큼 넣어준 수산화이온수. 수산화이온이 2V, 3V 들어갔으므로 이 비율이 몇 대 몇? 2대 3이 나와야 되는 거죠. 얘를 계산하시면 V가 나온단 말이에요. N값 어차피 다 지워진다고요. 이해돼요? 원래 있었던 수소이온에서 남은 수소이온수를 빼면 내가 넣어준 수산화이온수가 나와. 근데 수산화이온을 2V, 3V 넣어준 관계이므로 수산화이온수 비가 2대 3이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서 V가 나온단 말이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요걸 계산해갖고 V값을 구해요. V값을 구하면 뭐가 나오냐? 이게 나와요, 이게. 얘가 몇 미리 들어갔는지가 나. V가 5가 나왔던 것 같아요, 내 기억으로. 확실하지 않지만 그럼 V가 5라고 치고 계산을 해보세요. V가 5라고 치고 얘가 그럼 이제 20ml인 거잖아요. 얘 몇 몰 농도짜리? KOH. 몰농도를 모르죠? 내가 KOH 몰농도를 모르니 XN 몰농도라고 칠게요. 얘가 12N 몰농도였으니까 얘는 XN 몰농도짜리 20ml라 가정하면 이 안에 2번 수용액이에요. 2번. 2번에 OH는 얼마 들어갔어요? 몰농도 곱하기 부피 1가니까 뭐 어차피 가수는 없고 그래서 곱하면 20xn. 두 번째 이 KOH로 중화 적정한 놈은요. 수산화이온 xn 곱하기 20이니까 20xn 들어갔고요. 그리고 수소이온 어디 갔어? 240n 있었잖아요. 수소이온 240n. 이렇게 했더니 얘가 남았잖아요. 얘는 섞은 후에 염기예요. 얼마 남았어요? 수산화이온 몰수에서 수소이온 몰수를 뺀 만큼이 남는 건데 그 남은 놈의 몰농도가 4N이에요. 몰농도 곱하기 총부피를 하셔야 남은 수산화이온 몰수가 나오죠. 혼합 수용액이 총부피 얼마예요? 얘 20ml에 10ml 섞은 거니까 30. 여기가 30이 들어가겠군요. 4N 곱하기 30. 이게 두 번째 식. 그럼 여기서 X가 나와요. 어차피 N값 속으니까. 이해돼요? 지금 윗식과 아래식이 뭐가 달라요? 다를 게 없어요. 윗식은 중화시켰을 때 산이라서 수소이온수에서 수산화이온수를 구한 거고 밑에 놈은 중화시켰더니 염기여서 수산화에서 수소를 뺐을 뿐 결국 식을 세운 원리는 같잖아요. 이해했습니까? 수소이온에서 수산화이온을 빼고 남은 거 근데 남은 몰농도에 총부피를 곱해야 빼고 남은 몰수가 되는 거야. 여기서 식이 지금 다 세워진 거잖아요. 이해했어요? 요 다시 한번 왜 식이 이렇게 되는지 한번 유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응?